세상에 이상한 질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답변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질문은 존재하지 않으니 편하게 질문을 해달라고. 근데 그 말이 이제 뭐 소소한 말이지만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저도 이제 이 직업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약간의 이제 일종의 지향하는 점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랄까 일종의 평생 가져갈 취미를 얻게 된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공부의 재미를 또 일견 느끼신 분들이니 공감해 주실 거라 믿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험, 제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없는데, 그런 비슷한 기억을 몇 번 좀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 어느 순간 딱 느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그 대학교, 특히 그 2, 3학년 시절에 저랑 맨날 도서관에서 죽죽 앉아있던 친구가, 제 동기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물리학과였거든요. 물리학과였는데,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안 풀린대요. 도저히 안 풀려서, 잠깐 놔두고 다른 거 해야겠다. 그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알았다! 그러면서 다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뭐 밥 먹다가, 그 막 이러기도 하고, 뭐 다른 거 하다가 그러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느끼는 걸 보면서 옆에서 저도 되게 신기하게 좀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는 딱 그 공부를 할 때에나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거기서 벗어나면은 딱히 그 내가 못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옆에서 그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밥 먹을 때 자주 뛰쳐나가는 걸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못 뛰쳐나가니까 밥을 빨리 먹고 이제 뛰쳐나간 적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주로 이제 아,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밥 먹다가 아까 그거 틀렸네 이러면서 이제 막 생각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제수생님. 사실 게으른 쌤님한테 잠깐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물리학 하시던 그 친구분이 혹시 지금 물리학 연구를 하시는지, 물리학자신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어딘가에서 연구자로 일하고 있어요. 네, 진수 선생님. 아니, 근데 그렇게 공부가 재밌으시면은 약간 좀, 나 이거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음, 어, 그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얻고 이제 있으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틈틈이 기회를 노리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수학과 대학원을 가려고 사실 이제 시험도 봤었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겹치면서 어, 이제 저 대학원 자퇴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퇴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취미로서 하는 공부는 이제 꼭 이제 뭐랄까 내가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학위를 더 따러 간다든지 이런 걸 안 해도 사실 취미로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질 채널 많이 기웃거리는 것도 있긴 한 수학을 약간 취미로 공부하는 면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나 연구가 좋아서 책을 보고 새로운 지식을 이제 조금 얻어보려고 하고 생각을 막 하려고 하는 일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최근에 이제 수질 채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채널지기님이 뭐그 연희수 프로젝트 같은 것도 얘기하고 막 하면서 이제 뭔가 나도 이제 그냥 이제 취미가 아니라 약간 전문가로서 뭔가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유레카라고 할까요? 유레카하고 뛰쳐나가는 그 빈도가 사실은 자주는 아닐 것 같은데, 그쵸? 네네네. 그러면은 보통 안 풀리면 아까 제가 또 신기했던 게 개념 원리 때도 그렇게 베이스가 없으면은 아마도 처음에 봤을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정도셨을 텐데 보통은 아이씨 이거 뭐야 그러고 집어치울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단순히 재밌어가지고 계속 붙들고 계셨던 거죠. 풀리든 안 풀리든 재밌는 그런 건가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재미있다고 생각한 건 대학교 수학 공부하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어, 뭐랄까. 사실 이제 되게, 뭐랄까, 어, 그, 다들 어려워하는 거, 원래 수학은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수학은 어려운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연구에 비해서 공부는 한없이 쉬운 거지만,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할 때, 어, 음, 음, 그러니까 그 뭐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이제 약간 뭐랄까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대학교 전년차 아니, 대학교 이제 저학년 때나 이제 뭐 대학교 가기 전이나 사실 내가 이런 걸 공부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걸 어, 본다는 그 낭만에 약간 취해가지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안 풀리고 막 어렵고 그러면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음, 그게 이제 수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원래 잘 안 되는 거고 원래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모르는 거지 나는 원래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우린 진짜 아는 거 없다. 이제 막 같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동료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동료들과 공부하면서 막 뭔가 이제 사실 이제 주로 어떤 뭐 특정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어떤 증명을 해본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개념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든지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이런 건데 뭐 사실 사소한 것도 막 얼마나 많이 막혔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사소한 걸 알고 보면은 어 크게 어렵지 않게 푸는 그런 순간이 올 텐데 이제 그러니까 알고 보니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풀곤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동료들하고 역시 우리는 아는 게 없는구나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대학교 생활이 꺾이면서부터는 계속 그런 기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없지 이러면서. 네. 아, 왜냐면은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저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수학 엄마님도 그렇고 수학 어쨌든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성급하게 답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답이 안 나오면 막 답답해하고 사실은 뭐든지 그냥 답만 틀렸나 맞았나만 궁금해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뭐 내 뭐야 남녀노소 에게 근데 약간 오늘은 수의 아버지를 만나는 줄 알았더니 약간 수학의 신을 만나는 것은 일단 기본 상태가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야 언젠가 알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게 이제 아주 통달하신 듯한 그 느낌인데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뭐, 답- 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네. 사실 뭐
저 이제 뭐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긴 한데, 예, 답을, 네,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수학 공부의 본질적인 거랑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수학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도 그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 약간 전설의 책, 아니, 도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런 문제집도 있거든요. 뭐냐, 그 18, 이제 약간 그 비유적으로 약간 욕을 섞어서 하는 그 컨셉인데 모든 문제의 답이 18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집의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구글링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 되게 표지도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막 선글라스 끼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막 해서 중요한 거는 과정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답은 18이고 예, 중요한 건 너는 과정을 알아야 돼 이런 컨셉의 문제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은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문제집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네,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검색했는데 진짜 있네요. 18 수학 원 이렇게 해서 있네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저도 요즘에도 처음 나오고. 봤거든. 저도 네. 이거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있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네요. 오늘 바로 사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그죠?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랄까 대학 입시 같은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그 입시에서 쓰는 그 시험들이 그렇게 어떤 단답형 답이나 어떤 선택형 답 같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수학적인 생각이나 수학적인 개념들을 확인하려고 문제를 사실 푸는 건데 거꾸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약간 예,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하죠. 네. 그 제가 책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책이 있는데 참고로 저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알만한 분은 다들 알만한 분인데 수학책이거든요. 수학책인데 얼마 전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거기에 그 서문에 보면은 무슨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수학에 인격이 있다면 아마 불같이 화를 낼 거예요. 자신은 교과서와 전공 교재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학문과 기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점수 따위로 재단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요. 라는 게 서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채널지기님이 늘 하시는 말 있잖아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 뭐든지 뭐가 됐든 간에 평가받기 위해서 사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잘 돼도 재미없을 것 같긴 하거든. 잘 되면 재밌으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아닌 정말 순수하게 그냥 지적 즐거움을 위해서 배우는 그런 수학이 진짜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진짜 선생님. 아, 그냥 첨언인데,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결과에 대해 칭찬하면 그것도 일종의 평가잖아요. 능률이 떨어진다는 뭐 논문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을 재미없게 만들려면은 그 노력에 대해서 칭찬 안 하고, 아유, 너 잘했어. 이렇게 이제 잘했다, 안 했다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몇 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금을 시키면 됩니다. 돈 벌면은 다 재미없어져요. 너 이거, 실제로 그것도 있는 게 창의적인 문제를 풀 때 돈 주면 방해되거든요. 그거 잘 아시죠? 음, 네. 너 이거 풀면 100원 줄게 하는 순간 창의력이 반감됩니다. 근데 그 어떤 공부에든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저것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왜 수학이 1등인가요? 음, 제가 그 이외에 다른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뭐든지 사실 뭐랄까 수학이 꼭 아니더라도 네, 재미있고 아름다운 거 많이 있지 않을까요? 잘 어, 몰라서 뭐. 근데 이제 사실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막 공부를 막
하잖아요. 그 이제 수학 시간에 막 수학 공부하려고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이제 교실을 지나가다 보면 막 되게 재밌어 보이는 교실이 있거든요. 막 뭐 만들고 뭐 실험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 저 과목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뭐랄까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걸 전공해도 수학을 많이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많이 안내를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공학을 하면 수학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고 엄청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게으른 쌤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쌤, 그 공학인가요, 수학인가요?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아, 저요? 와, 너무 어려운데. 제가 뭐 하나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데요? 엄청난 질문이네요. 그러게요. 그 너무 어려우시겠어요. 다른 이들에겐 너무 쉬운 문제를 둘 다 버리면 되는 것을 이렇게 대답할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 그래도 빨리 선택하시죠. 공학입니까 수학입니까? 선택하기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공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수학을 버릴 순 없고. 어떡하죠? 반반 걸치면 안 될까요? 그냥 안 버리시는 걸로 하죠.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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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너무 이게 괴로워하셔서 예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예 강요할 수 없을 안 것 같아요. 버리시는 걸로. 그 어쨌든 그 본인의 그런 꾸준히 하고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 고통이 전혀 없으신 거죠? 이해찬 선생님. 아, 그런데 그 예를 들어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뭐랄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에서 뭔가 이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생길 때 좀 많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그 뭐랄까 그 이제 학교에서 일할 때는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이제 아 뭐랄까 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좀 새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언젠가 채널 지기님이 이제 약간 뭐랄까 수학을 학교에서 가르친 이유에 대해서 약간 뼈를 때리는 듯한 이제 영상을 짧게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학벌 중심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견 타당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에게 그 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뭐 대답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수학을 하는 것 자체가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제 수학 교육인데 이제 수학을 하는 것 중에는 어, 수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많이 헤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같이 풀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면 이제 꼭 내가 항상 완벽하게 뭔가를 알려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헤매보는 거. 예. 그래서 내가 헤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 준비를 덜 했을 때 정신 승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라이브로 헤매보는 게 진정한 네, 평상시에 잘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근데 아, 되게 그거에 그 말씀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그러지는 않는데 저희 작은 애가 이제 지금 중3인데 걔도 뭐 나름 수학을 공부를 혼자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기회가 생겨가지고 뭐 좀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자라는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둘이 저희 아들이랑 저랑 이렇게 합의가 돼서 딱 두 문제씩만 어려운 문제를 딱 골라가지고 그것도 그냥 우리가 골라가지고 재밌어 보이는 것만 하자. 다 하지 말고 1번부터 30번까지 처음에는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하기 싫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거를 다 풀어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네가 풀고 싶은 거 한번 골라보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딱 두 문제씩 풀고 있거든요. 네.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니까는 혼자보다는 둘이서 이게 머리를 맞대면 또 이렇게 좀 답이 저 혼자서는 잘 이게 잘 안 풀리던 것도 아들의 아이디어가 좀 추가가 되고 제 아이디어가 추가가 되고 하면 또 풀리는 그런 경험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학교에서도 한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야기한 아이디어와 선생님이 준 아이디어와 또 다른 학생이 준 아이디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또 아름다운 이렇게 풀이가 나오면 그 경험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아, 그 이해찬 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아직은 약간 학생의 포지션을 갖고 계신 이 나머지 두 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스토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 선생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뭐 헤매는 것도 다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학습 방법에 대해 음, 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아무래도 뭔가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당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니까 더 체감을 하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런 건 약간 이제 그런 되게 길게 보고 좀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방식들은 좀 뭔가 되게 사교육?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되게 여유 있는 집안에서 좀 되게 비싼 사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공교육으로 약간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거는 좀 이렇게 뭔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당장 뭐 지금 과외를 할 때는 좀 그렇게 수업을 받는 편인데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받아보지는 못했어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이. 그 뭐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제 뭐랄까 수학 공부는 수학 공부인데 뭐랄까 일종의 입시를 위한 시험 대비는 약간 결이 또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거 약간 뭐 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 약간 좀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은 그 입시는 공부가 아니야. 공부를 하지 마. 공부가 아니고 그거는 트레이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말 뭐 의견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이점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어, 하셨나요? 일단 그 평가를 받으면은 진짜 재미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학교에서 나름 혼자 공부할 때는 재밌게 수업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걸로 시험 치고 이러는 거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재밌어하는 거랑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아까 약간 말할 타임을 놓쳤는데 저도 하다가 나 이거 지금 뭐 아는 것 같은데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한글 통계 수업 들었을 때 그 점수정이랑 구간 수정 배운 게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점수정이랑 구간 수정을 이렇게 한홍돼서 이 전개되는 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약간 밥 먹을 때도
어디 맛있는 걸 먹으면 아 이거는 우리가 운이 좋아서 맛있는 걸 먹은 거다. 만약에 다른 데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또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냥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뭐 당연히 모르는 거 엄청 많은데 그냥 어 그냥 아는 척하면서 일부러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네, 친구 치고 있어 보이는 척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분이 대학교에 이해찬 선생님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친구도 그러나요? 그러니까 같이 끙끙 싸매다가 뭐 좋다고 해서 같이 뛰어나가고 그랬나요? 아, 뭐 뭐랄까 뛰어나간 것 같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어 정말 이제 막 보면 되게 웃긴데 막 뒤에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야 이러면서 막 이런 거였어 막 이런 어, 막 그런 뭐 제스처는 많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분도 이제 예 교사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도 아직도 수학 공부 하시나요? 어 다른 걸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일단은 뭐랄까 그 전공 공부는 일단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뭐 유튜브 이런 수술 채널 같은 게 있기 전에는 그 좀 하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진로를 다르게 잡아가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약간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무슨 뭐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과제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조바심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공부를 할 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꾸준히 안 하고 이제 한번 이제 타임을 놓치면 그 우리 책 제 앞에 맨날 새까맣듯이 예, 맨날 뭐한 것도 없고 막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채널에 그 수업 같은 거 들으면은 또 그 수업 따라가려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어, 음, 사실 생업에 매우 바쁘지만 네, 학교 일 쳐내기도 쉽진 않지만 네, 또 그렇게 짬을 억지로 내 가지고 수학 공부하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뭐랄까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말 그대로 막 그냥 이제 소설책 읽듯이 소설책을 평소에 안 읽으면서 소설책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어 그냥 취미로 이것저것 드라마 보듯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봤다면 봤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조금 약간 네, 조금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건 이제 저의 취미의 영역에 어쨌든 네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그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게 기대수에 거의 매주 들어오시잖아요. 네, 네. 그 들어오셔서 굉장히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통찰력 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사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저도 많이 정말 배우고 같이 헤매는 경험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 같이 한번 이렇게 줌에서 뛰쳐나가는 경험을 한번 줌에서 뛰쳐나가는. 깨달음을 얻고 한번 저 뭐 거의 잘 못 알아듣긴 했지만 그 체커 이야기도 열심히 들었고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예,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그 수학 공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내가 이렇게 봤던 세계관은 뭐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런 분야들이 언제 어떤 순간에 나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약간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팟캐스트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건 제 능력을 벗어나는 것 같고, 혹시 저의 학생으로 돌아오신다면 제가 한 15주 과정으로 이렇게 15주쯤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아, 그럼 지금 저기 수강 받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 그 이메일 남겨서 이제 15주 과정 네, 수강. 등록을 하시면 이제 알겠습니다. 아, 아, 네. 네. 근데 15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네, 그건 저의 실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15주 동안 이렇게 할 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제 뭐랄까 과목들이 있으니까요. 예, 이제 아, 그동안 이제 굴러온 바이브로 한번 어떤 그 사람의 배경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 그래? 아, 그럼 선수 과목을 요구하나요? 아, 선수 코스부터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그, 음, 이 채널에서 채널지기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약간 선수 능력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걸 다 깨고 지금 뭔가 점점 아래로 파 내려가고 계시는데 이러한 걸 보시면서 혹시 든 생각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음, 그냥 이제 채널에서 그 채널지기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이제 뭐랄까 말로 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 그 이제 정말 지금 이제 요즘에 그 왕엄수와 닭가수까지 이렇게 막 하시면서 어,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수학자이면서 그런 어떤 어, 그 수학 커뮤니케이터의 어떤 역량을 이렇게 막 발휘하시는 게 참 뭐랄까 귀하고 뜻깊은 일 같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예, 그 채널엔 항상 많이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끔씩 이제 뜨끔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제 채널에서 선생님 얘기를 막 듣다 보면 그, 경계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자기보다 공부를 덜한 사람 앞에서 이제 아는 걸 막 얘기하고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알려면 자기보다 훨씬 많이 공부한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야 제대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직업상 저보다 공부를 훨씬 안 한 학생 앞에서 수학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게 흑화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흑화했던 순간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흑화라는 말에 이제 막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아름다운 수학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제 멋진 쇼를 하는 네, 그런 거는 특히 이제 좀 초임 때는 그런 걸 좀 많이 좀 원했던 것 같고 그런 걸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네, 약간 학생들과 좀 같이 이제 헤매고 같이 이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거를 항상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돼서 맨날 질문을 구걸하고 제발 질문해달라. 어, 제가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도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 이제 수업을 굉장히 이제 잘 해주시던 교수님이 약간 명언 비슷한 걸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막 계속 하는데 항상 이런 그 수식어를 붙였어요.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항상 이런 말을 붙이면서 질문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교수님들 느끼셨는지 어느 날 이런 멋진 말 하시더라고요. 어, 세상에 이상한 질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답변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질문은 존재하지 않으니 편하게 질문을 해달라고. 근데 그 말이 이제 뭐 소소한 말이지만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저도 이제 이 직업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약간의 이제 일종의 지향하는 점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